요즘은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입법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들 다 놀고 있나 봐요. 뭐 법도 안 내는 모양입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법을 냈다 하면 기사가 되고, 한동훈이 뭐 어디에 같이 서명했다 그러면 또 그게 기사가 되고, 뭐 그런 것이 모든 게 사실은 국회가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도 적재조서에 지금 내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요 바로 1호 법안 선관위와 관련돼서 선관위가 지금 직무감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지금 뭐 직무감찰 못 받는데, 그 감사원의 어떤 감사 직무감찰을 하게 만드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같이 서명한 사람이 김기현, 윤재옥, 서천호, 김대식, 뭐 중진들, 친윤들 다 가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도 한 뭐 10명 정도 그 공동 발의를 했는데, 네. 평상시 이제 친한계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는 뭐 대한과 미래소속 신성범, 미성권, 조은희, 이분들은 뭐 친한계는 아니지만 같은 쇄신파니까 네네. 그렇다 쳐도요. 예, 김기현 의원, 예, 윤재호 의원, 서천호 의원은 지금 당직 맡고 있어요. 전략기획부총장인데 네. 이분, 김대식 의원, 예, 그다음에 부산의 이헌승, 예, 그다음에 양산의 김태호, 인천의 윤상현, 진주의 박대출, 야, 이런 사람들 다 혹시 장동혁 의원은 없었던가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제 살짝 자기도 끼워달라고 이제 넣었을까 싶어서. 네. 네. 아직까지 장동혁 한기호 의원은, 의원은 있고요. 네. 한기호 의원도 있고. 장동혁 의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도 네. 있고. 네. 나중에 살짝 또 이름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필요성, 얼마 전에 또 박재툴 의원이 그 대표 발의했던 사전투표제 예. 반대 그것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요, 각 의원실에 있는 데서 뭐 법을 발의하면 한동훈 의원한테 빨리 좀 이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기사가 되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원내 입성한 이후에 뭐 의원회관이나 이런 데서 다른 타 의원들과 만났을 때 이런 모습들도 쇼츠를 통해서 네. 한동훈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아주 뭐라 그럴까,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고, 본회의장에서 뭐 인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한동훈 의원이 이제 바지런해도 너무 바지런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6.3 그 지방선거 이후에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6월 4일 날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와가지고 이제 배지 다른 모습, 뭐 배지도 평상시에는 안 달고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날 하루만 처음 이제 달고 나서 이제 의원 선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6월 6일 날 현충일은 또 부산에 가서 이제 직접 현지에서 행사하고 그랬는데, 이 지금 1호 법안 감사원법 개정안,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감사,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6월 7일 새벽에 올렸어요. 네네. 내가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회 입안 지원 시스템에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이 18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법안을 다 마련해서 지역구 활동 다 하면서 또 서울에 와서 방송 출연 다 하고 하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만들었고,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명 이상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줘야 이제 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오늘 제가 이게 10시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숫자가 22명이 함께 공동 발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대출 의원의 그 사전투표제 폐지 이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거는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의원들 간에 보수라는 이 틀 안에서 전체적인 그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 때 서로 뜻이 맞고 또 의미가 있는, 명분 있는 이런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좋고, 또 그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는 그 공부 모임 있잖아요. 네. 미래혁신 포럼인가요? 여기에도 함께 이름을 올리는 등, 뭐 사실상 그 몸만
국민의힘 밖에 있지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그 뭐 합의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큰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바쁜데 언제 또 책도 썼대요? 론스타 책도 뭐 곧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거의 그 탈고 직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중에는 나온답니다. 책 제목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예. 저는니까요. 예. 저는 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술을 안 먹잖아요. 그 맨정신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 그 의원의 그 원래 이제 술을 한 잔 먹어야지 뭐 속내도 털어놓고 뭐 진하게 어울리고 뭐 하는 그게 이제 그 정치권의 속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술을 못 마시면은 오히려 그게 핸디캡이 된다는 게 이제 이제까지 정치권의 속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법이거든요, 저거는. 네. 예. 근데 그 법무부 장관 시절인가요? 여의도 사투리를 많이 쓴다라는 네네.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술자리를 통해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아우님 형님 잘해봅시다 뭐 이거가 이제 그것도 여의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 문화도 좀 바뀌어야죠. 저는 이 기회에 술을 끊으시죠, 저님도. 그거 어떻게 생각- 갑자기 왜그 아니 지금 파악해서 그렇게 좀 술 안 먹고 이거 열심히 하는데 진행자로서 지금 본업에 좀 충실하세요. 아니 술 딱 끊고 네. 본인도 이제 책 쓰시고 뭐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술을 못 먹는다는 거를 대부분 분들이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사적인 모임 이런 데서도 이제 술을 안 권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그 지역구에도 제가 그 선거 운동 기간에 함께 방문했던 그 저 경로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를 다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멤버분들이 같은 식탁에 이렇게 앉으셔서 또 이제 밥을 권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술 조금씩 이렇게 따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국그릇으로 봤어요. 국그릇으로 국으로 건배 네. 이제 이거를 한 건데 그런 모습도 상당히 뭐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오히려 좀 그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 때문에 지금 네. 병원에 입원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사람한테 아니, 얘기하세요. 제가 뭐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왜 장동영한테 얘기했구나. 제가 장동영 안 그랬어요. 이거 하시다가 뭐 저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동훈 의원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이 술을 안 먹는다 해서 술자리를 피하지를 않았죠. 네네. 술자리에도 같이 어울린 것도 잘해요. 네. 예, 그래서 기자들하고 뭐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예, 그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오늘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옥 위원장이 본인도 진상규명을 쭉 해보니까 이 사전투표가 편리하지만은 이 존치 여부는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정치 시그널과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 기간은 13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전투표는 그 먼저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선거를 해보니까 이게 사전투표 그 기간, 그 여론조사 공표까지 그때는 좀 한데 딱 깜깜이구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마타도가 하고 완전히 그렇죠. 다른 선거 운동이 펼쳐지더라.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네. 이 사전투표가 점점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관리의 문제 이게 지금 많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13일밖에 안 되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사전투표 기간 이전과 이후로 또 나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타도가 횡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전투표로부터 본투표 기간까지의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이거를 표시할 방법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로 인해서 선거운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본인이 몸으로 체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의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폐지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로부터의 본인의 소신이다. 네. 뭐 지금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뉴스로 좀 알려드렸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엄을 성공할 줄 알고 가담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25년이 정말 그 기존의 국무위원 중에서는 지금 제일 세죠. 제일 세게 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덕수 총리가 15년 구형받고 22년. 22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조금 내려왔나요? 네. 네, 좀 그렇죠.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한동훈 1호 법안 관련해 네네. 가지고 어제 이제 김민석이 또 어디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감사원이 외부의 그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그 네.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를 또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그 민주당하고 세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도록 하자. 이게 네. 한동훈 1호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위도. 근데 이제 김민석이 근거로 되는 거는 지난번에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맞아요.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이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헌재가요. 예를 들어서 간통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합헌이라고 했다가 이제 또 그 위헌이라고 하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헌재의 판단은 그게 고정불변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뭐 여야 합의로 이렇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면은 그리고 과거에 그 법사위 그 속기록에도 최근 발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이인재 네. 그 피닉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관위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감사원 직무 감찰 안 받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걸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게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로비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재명, 김민석 이쪽은 자꾸만 그 개헌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하면 또 다음에 또 예.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꾸만 이 개헌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헌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충분히 있다. 할수 있죠. 이거 한번 빡세게 붙어보면요. 충분히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개헌론을 들리기는 게 한 번 개헌론을 하면 국민투표하고 이러면 다음에 또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헌법은요 쉽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